소방 전기는 감지기 한다겠죠. 감지기. 그 감지기는 일단은 모든 감지기 관련 문제가 요즘에 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중요한 감지기들 많이 나와. 그래서 감지기는 그때 현장에 어떤 감지기가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변천되는 건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 창고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지기, 옛날에는 강제식 불량 감지기 사용했어요. 근데 강제식 불량 감지기가 축이 틀어지는 경향이 좀 있고 진동이나 이런데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엔 좀 유지관리가 힘들어갖고 많이 적용은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아. 공장 창고는 제가 지금 설계하고 감리하는 현장들은 대부분 다 100% 불꽃 감지기. 예? 현장에서 거의 다 불꽃 감지기. 뭐 영감지기 이런 거 사용 안 해. 요즘에 층고가 넓기도 하고, 요즘 굉장히 창고 많이 짓잖아요. 창고도 요즘 뭐 피시경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프리캐슬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막 기둥이나 이런 보 같은 걸 만들어갖고 막 조립을 해. 설골조로 조립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공사 기법도 빠르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특수형 감지기 갖고 와야 되죠. 불꽃 감지기가 뭐 공장 창고 같은 경우 이런 데 좀 많이 해야 되고, 특수형 감지기로 가는 거예요. 특수형 감지기. 두 번째는, 자, 제가 항상 말을 하는데, 우리 지하 주차장에 지금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사용하잖아요.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사용하는데,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겠어요. 그냥 왜 지금 프리액션 감지 준비 작동식 밸브는 AB 회로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난 시뮬레이션을 구성을 할 때, 피난 시뮬레이션은 그래서 피난 시간을 구성할 때는, 즉 우리가 말하는 RSET 있잖아요. RSET 구성을 할 때는 감지 시간, 그다음에 피난 지연 시간, 지연이 아니고 요즘에는 그 정식 명칭은 가능 시간, 그리고 이동 시간. 그래서 이 이동 시간을 피난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다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장에서 대부분 패스파인더로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피난 이동 시간인데, 감지 시간은 보통 저온식 차동식 감지기, 우리가 말하는 열감지기 있잖아요. 열감지기는 60초를 측정을 해줘. 60초를. 열감지기. 그다음에 영감지기는 30초. 영감지. 그러면 지하 주차장의 프리액션 밸브는 몇 초를 해줘요? 그렇죠. 감지기를 AB를 하다 보니까 120초가 돼요. 120초. 감지 시간이 이렇게 짧으면 짧을수록, 이게 피난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120초 하다 보니까 이 120초를 줄여야 돼. 30초 정도 줄일 수밖에 없어. 근데 지하 주차장에 연기 감지기 설치하면 너무 오동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감지기가 특수형 감지기 사용해. 특수형 감지기. 아날로그형 감지기나 특수형 감지기 사용하는데, 아날로그 감지기하고 공기흡입형 감지기하고 서로 상호 관계를 비교를 해봐야 돼.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더 유지 관리 차원에 더 중요한가. 근데 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하기는 모르겠지만, 유지 관리 차원에서는 공기흡입형 감지기가 아날로그 우리가 특수형 감지기를 사용하면은 저거 있잖아, AB 교차회로 방식 구성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공기흡입형 방식이 30초 정도로 줄일 수 있으니까 주차장에는 공기흡입형 감지기가 유리하더라. 그래서 요즘에 주차장에 공기흡입형 감지기, 주차 타워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야. 피난 가능 시간도 지금 126회, 127회 시험에 나왔었는데 나올 때 됐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해. 이게 W1에서부터 W3까지 해갖고 1분부터 8분까지. 그만큼 이 시간을 낮추면 낮출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W2에서 W1으로 줄이기 위해서 막 CCTV 같은 거 설치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서울시 소방본부에서는 실내 CCTV가 복도에 CCTV 설치된 것을 인정 안 해준다. 실내 CCTV 설치하는 것만
저기 W1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오피스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W1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 뭐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병원이나 이런 데는 뭐 W1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잘한 내용들이야. 그런 내용이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인데 그 와하다 싶은 것도 전부 이런 걸로. 그러면 이게 딱 법으로 다 정해졌잖아. 30초에서 뭐 120초. 여기도 W1에서부터 W2.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해야 될 것은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때 소방시설도 적용하는 것이 있지만 다른 것이 뭐라고요? 복도 넓이는 넓힌다든가. 예? 그러니까 지금 법상으로 뭐 피난 계단 같은 것을 뭐 2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딱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 제시자 수나 용도나 피난 시간 같은 걸 고려를 해가지고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뭐 법상으로 2개 이상만 하면 되는데 하나 더 해갖고 3개를 해야 되고 가운데 거리에 지금 대각선 2분의 1 이상인데 대각선 2분의 1 이상 해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개 써야 된다. 이런 피난 시간 같은 거 고려할 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이 이제 점점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피난 시뮬레이션이 계속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A셋하고 그 다음에 거주 가능 시간 R셋 하고 거주 가능 시간이 무조건 커야 되잖아요. 이것이 성능이 소방 설계요. 딱 정해졌어 이제. 뭐 성능이주 내화 설계, 성능이주 피난 설계 그게 아니고 이제 R셋 이게 A셋이죠. A셋 거주 가능 시간이 R셋보다 커지는 거 있잖아요. 커지는 거 하는 것이 성능이주 소방 설계를 법으로 딱 정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전부 얼마나 시험이 많이 나와요. 지금 190회부터 134회까지 지금 매 시험에 평균 하나 이상씩 나와. 하나에서 지금 45문제 정도 나왔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하나에 한 번 시험 볼 때만 성능이주 소방설계가 한 번 나온다는 소리예요. 앞으로는 대세야. 그냥 뭐 무작정 외울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공기흡연 감지기, 주차장이 제일 힘들잖아요. 예? 주차장에 요즘 지하 주차장에 또 나왔어. 또 전기차 화재 뭐 안전성 향상하는 대책 같은 거 또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셔야 돼.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 지금 전기차를 설치하는 게 대세잖아요. 그 전기차 설치할 때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호열 가독 있잖아요. 호흡 한계선, 그 다음에 열, 가시거리, 대부분 다 가시거리고, 다 가시거리가 시간이 다른 시간에 3분의 1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그거 할 때 뭐 7000kW짜리 2대 내지 3대로 해라. 지금 뭐 3대는 너무 좀 과하다 해갖고 지금 2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열 방출률 계산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정확하게 아주 세부 규정적으로 좀 완전 그 서울시 소방본부 같은 거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소방청이랑 서울시 본부랑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 저도 성능 소방설계 가면은 대부분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보통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5000kW로 계산을 해가지고 열 방출을 계산하는데 전기차는 7000kW 2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시간이 단축되겠어요. 이게 그럼 그것도 울트라 패스트하게 처음에는 울트라 패스트였어. 지금 근데 지금 패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일반 우리 상가 같은 경우 3,500kW, 일반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한 2,500kW에서 3,000kW 정도로 이렇게 지금 열 방출률 계산해갖고 거주 가능 시간 A셋을 측정하다 보니까 딱 이제 성능이주 소방 설계가 딱딱딱 체계가 딱 잡혀갔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이제 보완하는 요건으로 어떤 식으로 소방시설이 추가가 되는 건가, 어떤 식으로 소방이 변천되는 건가, 그걸 알고 공부를 해야 돼. 무작정 막 열감지기가 뭐 110회 나왔고 뭐 120 몇 회 나왔고 열감지기 뭐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야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대세라고. 공장 창고 불꽃 감지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불꽃 감지기. 요즘에 점검업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옛날에 토치로 했잖아요. 안 그래? 불꽃 감지기 그 동작 테스트기가 이제 별도로 생겼어. 뭐 자외선, 적외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응? 그럼 또 많이 사. 전부 다 편하니까 언제 불 피워갖고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토치로 키웠어. 토치로. 그러다 보면은 막 바로 불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불꽃 공기흡평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에 연기 감지기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오동자에 너무 많이 나니까. 특수형 감지기를 하면 교차회로 방식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교차회로 방식이 120초로 여기다 감지 시간을 넣어야 되는데 공기흡평 감지기를 하다 보면은 특수형 감지기를 하고 3초까지 줄일 수가 있더라. 이런 내용도 들어가다 보니까 RSS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공기흡평이 주차장에 많이 사용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갖고 가야 돼. 주차장은 무조건 뭘로 하라고요?
습식으로 설계를 하라겠어, 이제. 습식으로. 프리액션 밸브는 이제 하면 안 돼. 안 되게끔 법이 됐어, 지금. 동파 우려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그쵸?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 아, 지하 주차장에, 주차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프리액션 밸브는 준비 작동식 밸브는 사용하지 말고, 이제 습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화재에 가서 순간, 우리 화재 성장 속도,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자, 지하 주차장에, 최근에 지하 주차장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준비 작동식 밸브보다는 습식으로 하게끔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습식 알람 밸브를 설치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장점은 이거지. 프리액션 밸브가 화재 성장 속도로 해가지고, 화재 성장 속도를 좀 빨리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화재 성장 속도에 맞춰서 물이 쏟아질 수 있으면은 초기 소화를 할 수 있잖아요. 초기 소화를. 여기 피해 면적이니까 초기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습식은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는 뭐가 문제야? 동파가 문제잖아요. 동파. 굉장히 우리 수계 소화 설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동파라니까.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가스계 소화 설비잖아요. 근데 주차장에다 가스계 소화 설비 할 수 없잖아요. 원래 주차장에는 뭘 설계를 해야 돼? 주차장에는 그쵸, 물분무 소화 설비를 해야 돼. 물분무 소화 설비. 이게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해야 되는데, 가스계 소화 설비는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개방된 공간이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물분무, 미분무수도 당연히 폐쇄 공간에 사용해야지 개방된 공간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물분무 소화 설비를 해야 돼. 물분무. 근데 물분무 소화 설비 왜 안 할까? 수온의 양이 너무 많다니까. 물분무 소화 설비. 그래서 물분무 소화 설비 대신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 돼갖고 스프링클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하 주차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에요. 소방시설법에 보면은 우리 면제 기준 있잖아요. 거기에 물 분무 등 지하 주차장에 물 분무 등 설치할 장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야. 근데 동파 위험성이 많다 보니까 그 동파를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주차장까지 하면서 여기서 동파 방지 대책까지 갖고 와야 돼. 지금 현장에서는 뭘 사용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온법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온이 외기에 노출되는 거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몇 년에 한 번씩 굉장히 큰 추위가 한 번씩 오잖아요. 이럴 때 깨져버려. 밸브부터 나가고, 밸브부터 동파 되다 보니까 보온법으로 안 되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보온 플러스 열선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 대부분 다 열선도 많이 해. 외기에 노출되는 거, 램프로 내려가는 부분 같은 데나 외기에 노출된 부분 같은 경우에 열선을 많이 사용하는데, 열선도 마찬가지.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콘센트에다, 플러그에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열선 사용하지 말고, 우리 성능 소방 설계를 하다 보면은 컨트롤 박스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감시 제어반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선들 있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동파 방지 대책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옛날에는 주먹구이스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정 안 되면은, 그런 컨트롤 박스 구성하고 컨트롤 박스에다가 성능인지 소방서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컨트롤 박스 구성하고 그 컨트롤 박스를 감시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하고, 그 안에다가 그 소공간 소화약제가 소화설비 있잖아요. 소화약제 있잖아요. 그런 거 고체 열어줘 소공간 소화약제 그것도 집어넣으라고 해. 그런 식으로 계속 발달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돈이 비싸 생각보다. 근데 해야 돼. 근데 화재 한번 나가지고 몇백 대 차가 타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동파 방지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노력도 해야지. NF에는 부동액을 넣는 방법도 있잖아요. 부동액을 넣는 방법에 굉장히 안 좋은 단점도 있어요. 부식이 오래된다든가, 인체에 안 좋다든가, 이런 거 있지만은, 그래도 교육 같은데 부동액도 한번 넣는 방법도 한번 고려 한번 해보고, 일단, 현장에서 적응하기 곤란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사는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론적인 것도 확립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 같은 것도 적응을 하셔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열선이나 동파를 같이 하는 방법, 또 메탈리터 방식이라고 해갖고 열선도 중간중간 좀 띄어서 하는 방식들. 그래서 동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갖고 가셔야 된다. 봐봐요. 이제 그 공부를 하나 하시면 그냥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감지기.
그래, 요즘에 감지기 그냥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요즘 특수형 감지기로 가더라. 불꽃 감지기, 그 다음에 주차장에 공기 흡형 감지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내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감지기 종류가 뭐라겠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아이씨,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라고 했잖아요.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왜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하지 않는 기준에 딱 많아. 딱 그 설치 기준이 가장 많아요. 요 불꽃 감지 공감 설수 4가지밖에 없잖아요. 현장 시방서에 뭐 제조사 시범서에 따른다. 공기우편 감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정원식 감지기는 불꽃 간선 수방 케이지 부풀기 해갖고 딱 숫자가 딱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동작이 없는 가장 효율적인 감지기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지하 공동구나 이런 데 굉장히 사용하고 있어. 사용하고 굉장히 좋은 감지기였어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지. 근데 요즘에 기수사 시험이 어쩐다 해서 관리사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관리사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설치 기준을 쓰라는 문제가 안 나온다 했잖아요. 그 설치 기준을 쓰라고 해도 그걸 100% 정확하게 쓰는 거 없어. 아무리 잘 써도 관리사만큼 쓰겠냐고.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란가. 설치 기준을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설치는 100%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사적 답을 요구한다고. 요즘에는 고려사항, 발전과 뭐 장단점, 앞으로 개선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조원식 감지선형 감지 단점이 뭐라겠어요? 아이씨, 시간 지연도 있지. 그래, 비재용형이라고 한 번 쓰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m씩 막 이렇게 쓰다가 보면 한 번 쓰면 그걸 다 바꿔야 돼. 연결 뭐 할 수 있다고 어쨌다 그랬는데 안 돼. 택도 없어. 연결 뭐 내가 한 번 쓰면 끝나. 환경에도 영향을 안 받고 중요하고 좋고 굉장히 뭐 구성도 간단하고 그러지만 비재용형이요. 하재 한번 나고 하재 나면 당연히 못 쓰겠지. 다른 감지기도. 그렇지만 오동장이나 뭐 거기 받다가 한 번 나면은 못 쓴다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가 생각보다 이제는 많이 안 나와. 사용처가. 왜? 더 효율적이고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온도도 거의 아날로그 기능이 있는, 그래서 광 케이블 감지기, 광 센서 케이블 감지기, 이것도 앞으로 차세대 감지기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 뭐 한 서너 번,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것도 K-PI 인증에서 성능 인증을 형식승인이지. 감지기 형식승인 대상이니까 거기 보면은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로 허가를 받아. 예? 성능 형식 승인을 감지기 정원식 감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이거 굉장히 비싼 감지기야. 메타당 막 2, 3만 원씩 해요. 이거 감지. 거기에다가 뭐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시스템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비싸. 근데 공동구, 요즘 지하 공동구 굉장히 많이 하죠. 요즘 전봇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전봇대. 웬만하면 신도시 같은 데 보면 전봇대가 다 지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럼 무슨 감지? 지금 정원식 감지기 하겠죠. 근데 저기 지하 공동구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야 또? 화점 위치 파악이 곤란하잖아. 물론 다 파버리고 다 타버리니까. 근데 이제 화점 위치도 파악할 수 있고 온도도 측정할 수 있는 감지기가 광케이블 감지기라니까. 비싸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왜? 사회적 피해가 더, 그 화재가 나면 사회적 피해가 더 크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해야지. 뭐 광케이블 감지가 뭐 밀도에 의해서 되고 뭐 이런 거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왜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가, 그런 내용 같은 것을 정확하게 갖고 가셔야 돼.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기술사라니까. 관리사는 이것을 유지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해갖고 정확히 법에 맞춰져 있는가 이렇게 하지만 기술사는 이런 거 구성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 감지기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기술사들 대부분 요즘 또 대학원 다니셔. 대학원 다니면 이 광케이블 감지기 이런 것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지금 뭐지 광케이블 감지 주파수 분할 방식으로 대부분 내가 알기로는 주파수 분할 방식. 우리가 모든 감지가 시분할 방식인데 광케이블 감지가 주파수 분할 방식으로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 같은 것도 좀 한번 해보고. 세종시 지하 공동구 같은 경우는 지하 공동 이렇게 돌아가면 16km. 16km에 무슨 감지 갖고 효과가 있겠냐고. 광케이블 감지밖에 없지. 대부분 요즘 지하 공동구가 그렇게 막 몇십 킬로씩 나온다니까요. 몇 킬로씩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거 사용할 게 무궁무진해. 그럼 봐봐요. 현장에서 불꽃 감지기, 공기우편 감지기, 광케이블 감지기 완전히 노력을 해야지. 이런 쪽으로 이미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뭐 불꽃 감지기 뭐 자외선 저외선 뭐 이런 식으로 종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왜 불꽃 감지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러니까 시험에도 나왔잖아요. 불꽃 감지기
시험에 나온 게 소방 안전은 교육자료 책에도 나왔어. 옛날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불꽃 감지기 설치를 그냥 여기다 했어. 정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여기다 설치하든가, 뭐 교육청 같은 거 설계하다 보면은 체육관 같은데, 이거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만 설치해줘. 불꽃 감지기 하나 설치하고 이 넓은 체육관을 감당해주라고 했어. 뭐 초등학교 같은 건 조그만 하니까 괜찮하죠. 안 된다니까. 법으로 이제 나왔어. 안전은 교육자료에도 나왔고 1.2m까지 어느 정도 다 측정이 돼야 된다. 응?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1.2m까지 하고 여기서 1.2m까지 이렇게 다 측정이 다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응? 불꽃 감지기로 그런 식으로 딱 해야 되고, 혹시나 장비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장비가 이렇게 설치되면 여기에 사각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어라. 이게 소방안전은 교육자료 책에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법에는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불꽃 감지기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돼. 혹은 선반 같은 거, 네크시 창고 같은데 불꽃 감지 20m 넘어가면 사용할 수 있는 감지기 있잖아요. 그건 선반 같은데, 창고 같은데. 그런데도 그럼 불꽃 감지기 옆에 다 장애돼. 주차 타워도 마찬가지야. 주차 타워도 옛날에 불꽃 감지기 설치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차 타워에다 맨 꼭대기에다 그냥 하나만 설치해. 20m 넘어가니까 안 된다고. 차들이 다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즘 못된 감지기 시험에도 2번이나 나왔어. 주차 타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그럼 우리 소방시설 말해야지. 효율적인 소방시설을 해라. 그러면은 뭐 소방전기, 소방기계 나눠고, 소방전기에는 뭐 다른 감지기는 20m 넘어가는 일반 감지기는 안 되고 특수형 감지기를 사용하는데, 특수형 감지기에서는 불꽃 감지기 같은 건 이게 경계구역 장애가 되니까 안 되고, 그럼 뭐 해야 돼? 연기 감지기도 20m 넘어 안 되잖아요. 공기급형 감지기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해야지.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은 써야 되고 해야 되지. 네크식 창고도 마찬가지. 요즘 넥 창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넥 창고에 사용할 수 감지기는 NF72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 공기급형 감지기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라. 불꽃 감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제. 20m 넘어가면. 네크식도, 넥 창고도, 창고 값도 비싸, 요즘에. 그러니까 위로 높이 올리는 거잖아요. 계속. 그냥 인내계들을 설치하는 거지. 맨 위에다가 20m 넘어가면 위에다 설치하는 감지기는 효과가 없어. 그래서 설치는 해야지. ESFR도 그래서 13.7m 이하에다만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ESFR 설계를 생각보다 하는 데가 많이 없어. 왜 그러냐면 뭐 서산이나 뭐 요수화학광장 이런 데 가면 창고를 설치하면 거기도 땅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막 창고 높이가 40m, 막 30m, 40m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계들 많이 설치를 해, 인내계들을.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하는 불꽃 감지기는 이런 데 맞춰서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공기급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저기 경기도 이천이죠. 이천에 가서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런 창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그 아디다스 창고 같은 거 전부 창고에다 다 그냥 공기급형 감지기 설치를 해놨더라고. 나이키 창고인가 내가 헷갈리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열감지기하고 연감지기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 발전사는 이렇게 갖고 간다. 이거 꼭 갖고 가야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감지기는 앞으로는 아날로그 감지기 사용해야 돼. 아날로그 감지기. 지금 여기 감지기는 화재가 나면 접점선을 붙여갖고 화재가 났다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잖아요. 어디서 화재가 났다 이렇게 하는데, 아날로그 감지기는 화재 판단을 누가 해? 기본적으로 수신기가 하는 거예요. 수신기가. 왜? 어떤 식으로 수신기가 한다? 여기에 딱 이렇게 화재가 있으면. 그래서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계속 줘야 돼요. 아날로그 신호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날로그 감지기. 즉 아날로그 감지기는 신호를 온오프가 아니라 계속 뭐 0도에서부터 뭐 50도까지, 농도는 뭐 10%에서부터 한 60%까지 농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연감지기나 열감지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신호를 줘.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예비 경보 한번 한다고. 예비 경보. 지금 예비 경보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재 경보를 설치하고, 세 번째는 설비 연동까지도 다 한 번에 할 수가 있어.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하면 설비 연동, 즉 우리 주차장에 설치하는 예를 들어 준비 작동신 밸브 같은 거 이런 거 설치되면 거기에 동작을 해갖고 물이 다 넘겨라.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해로 나왔을 때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걸 그래서 예비 경보, 그다음 이 앞에 시험에 나와서 파스 나와서 파스, PAS, NFA의 포지티브 알람 시퀀스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비 경보 있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람이 눌러도 다시 한번 화재가 안 꺼지면 계속 돌게끔.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 주경적은 그렇게 돼 있어. 주경적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예비 경보하고 그다음에 화재 경보하고 나머지 설비 연동까지 지금 이런 시스템이 수신기랑 다 구성이 됐다니까? 인텔리전트 수신기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근데 왜 사용을 안 하고 있어 지금? 아날로그 감지기는 농도 당연히 이 그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감지기를 사용을 그냥 농도 신호만 보낸다.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는 지금 먼지가 많은 구역이야. 그러니까 농도를 60%만 딱 적용을 해라. 60% 넘어가면 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그 신호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날로그 감지기는 요 실에 이렇게 감지기가 3개가 있으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웠어. 갖고 1, 2, 3 여기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데 요 실에서 1번, 2번은 신호가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3번은 신호가 올라갔어. 농도가 점점 올라가. 그러면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오동작일 확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신기가 판단을 하는 거야. 인텔리전트 수신기가. 근데 여기서 이제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했어. 근데 점점 3번 올라가고 2번 올라가고 1번도 이렇게 점점 해갖고 동시에 다 농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수신기가 이건 화재네.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 하는 것이 인텔리전트 수신기 플러스 아날로그 감지기야.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수신기는 어떻게 해야 돼? 100% 무조건 아날로그 감지기 와야 돼. 인텔리전트 수신기에 일반 감지 쓰면 돼? 안 돼? 안 돼. 세트에 세트.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셔가야 돼요. 그런 개념을. 아날로그 감지가 얼마나 중요해. 그냥 아날로그 감지 농도만 표시한다? 근데 지금 이것을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 안 하고 있지. 왜? 여기는 농도가 있으니까 여기는 60%에 작동하고 여기는 창문이 있으니까 여기는 창문이 없으니까 한 30%에만 작동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그냥 동작하면 수신기 울어버릴 거야. 근데 이런 알고리즘을 좀 넣어가지고 이제 하게끔 해야 돼요. 이런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현장에 적용을 안 한 뿐이지, 지금. 그래서 감지기도 이런 식으로 갖고 가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동작을 줄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수신기. 수신기는 다른 거 없어요. P형에서 R형, R형에서 인텔리전트 수신기로 바뀌더라.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자, P형에서 R형으로 가는 것은 요즘 현대 건축물은 대형화되고 초고층화됨에 따라 R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왜? 간선수가 증가하고 P형은 공통 방식이고 R형 우리 고유신호 방식이잖아요. 공통신호, 고유신호. 공통신호는 회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간선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간선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R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R형으로 간선수 증가는 R형으로 우리 PCM 변조 다중통신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길다 보니까 또 뭐가 생겨요? 전압강가 생기잖아요. 전압강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은 통신선으로 해가지고 전압강을 낮춰갖고 하더라. 그래서 당연히 가고, 이 R형에서 인텔리전트는 가장 큰 차이점이 아까 뭐라 했어요? 화재 판단이라고 했잖아. 화재 판단. 나는 키워드란 말을 좀 중요하진 않는데, 거기서 키워드 찾는다면 그거라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수신기는 간선수 증가나 전압 강화 때문에 증가하고, R형에서 인텔리전트 넘어간 것은 화재 판단, 즉 비화재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인텔리전트, 그러면 여기 인텔리전트는 무조건 아날로그 감지기하고 한 세트에 세트. 그죠? 알겠죠? 그렇게 하고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 자,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왔어? P형, R형 인텔리전트를 3개를 동시에 비교하라는 시험 문제 나왔고, P형, R형 인텔리전트 P형, R형 수신기 비교 설명하십시오. R형 인텔리전트 수신기 비교 설명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나왔어. 근데 요즘에 P형, R형 인텔리전트 수신기가 수신기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 그 세부적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나왔어. NFA 적용 같은 거, PAS 같은 거, 그런 내용으로 갔다니까 수신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감지기도 계속 이제 발달이 되고 있어. 발전이 되고 있어요. 수신기도 이제 점점 더 발전돼. 수신기가 컴퓨터 전화 있잖아요. 그리고 수신기가 설치되는 감시 제어반실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소방서 직원들이 하는 지휘본부가 된다고. 지휘본부.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장에서 화재가 어디에서 파악하고 어떻게 하고, 요즘에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각 실마다 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 이런 체크까지 다 돼. 저기 나주 한전의 그 옆에 그 KDN인가 어떤 회사 같은 이런 회사들은 그게 해가지고 지금 인력수가 다 지금 CCTV로 확인을 해가지고 인력수가 전부 다 나주 소방서로 지금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소방학과 거기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술 발표회나 이런 데 가다 보면 그 정도까지 해. 인력. 그래서 소방서 직원들이 그냥 그 인력 사람 구하기도 했는데 한 명이라도 있는 거 다 확인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까지 다 돼. 그래서 CCTV 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런 머리 같은 거 계산해갖고 인력이 몇 명이 가고 어느 방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몰라. 뭐 사생활 보호에 하는 것에 뭐 좋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재해재난 같은 거 생겼을 때는 그 정도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수신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걸 앞으로 수신기는 제가 볼 때는 어마무시하게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화재가 나면 지휘본부 역할을 한다.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소방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 같은 것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세 번째는 감지기 수신기 발달사는 뭐에 하는 발달사? 그렇죠. 비하재포를 줄이는 발달사라 했어요. 줄이는 거. 비하재포를 다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비하재포를 줄이기 위해서 특수형 이런 감지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비하재포를 줄이기 위해서 P형, R형 인텔리전트 수신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하재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NF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시험에 나온다고. 시험에 나왔어. 비하재포. 우리 비하재포 하면 줄이기 위해서 뭐 폴스 알람, 뉴선스 알람 이 정도만 하고 있는데 NF에는 종류가 폴스 알람에 뉴선스 알람 있잖아요. 이것을 또 4가지. 원 언티드 알람으로 해가지고 원 언티드 알람, 거기에서 뭐 원 인텐셔널, 그 다음에 몰리셔스, 그 다음에 원 언티드, 뉴선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원 언티드 알람을 4가지로 그래서 총 5가지로 구별을 한다고 했잖아요. NF. 근데 시험에 나왔잖아. 원 언티드 알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시험에 나왔어. 근데 원 언티드 알람에 사람들이 점수가 안 나왔대. 왜 안 나왔던 게 그거 모르고 원 언티드 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알람 같다 이렇게 해갖고 그것만 갖다 써버린 거야. 근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몰리셔스, 인텐셔널, 그 다음에 언노운, 뉴선스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비하재포를 좀 인기한 요소, 뭐 인위적인 요소, 기능적 요소, 환경적 요소, 뭐 유지 관리, 뭐 설비적 요소 그런 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NF에 있는 관련 부분 내용 같은 것도 쭉 갖고 오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하재포도 완벽하게 갖고 가셔야 돼. 통 안 나왔으니까 NF에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나올 때 됐는데 안 나. 나올 때 됐어. 우리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소방전기에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당연히 비상전원이에요. 비상전원. 비상전원인데 우리 하자안전 기준에는 피지법으로만 적용이 돼 있어. 피지법으로만. PG 1, 2, 3 이렇게 되는데 지금 피지법 안 쓰잖아요. 자, RG법 쓰잖아요. PG, 아니 RG가 아니라 GP법. GP법, 전부 GP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왔어. GP법 써야 돼. GP법에 관련된 것은 이제 완벽하게 갖고 가고 지금 다른 타 기숙사 문제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 소방 기숙사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GP법. 그러면 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이제 현장에서도 지금 우리 발전기는 소방에서 안 하잖아요. 전기에서 설계를 하잖아요. GP법으로 설계를 해. 전기안전공사도 GP법으로 설계를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소방도 따라가야 돼. 법이 개정돼야 돼. 그러면 이제 국립소방연구원이 생겼잖아요. 이것은 법이 NFPC로 바뀌어야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좀 더 위에 고시 형태로 바뀌어야 하는데 GP로 이제 공고 형식으로 바뀔 것 같으면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바로바로 법이 개정이 돼. 그래서 GP, TC에서 뭐 GP법으로 설계하십시오. 근데 아마 우회가 있다 보니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우회 좀 더 법이 근데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 같은 거 법이 바뀌기 전에 발전 방향 같은 거 소방 비상전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러면은 비상전원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런 내용을 딱 설치하고 개선사항 발전 방향에다는 지금은 PG법보다는 GP법으로 사용을 해서 신뢰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GP법이 좀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발전 용량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우리 소방은 최대 전동기가 있잖아요. 거의 보면은 최대 전동기 용량이 소방이에요. 소방이 뭐 1600, 2400fm 정도 하면은 막 100마리, 150마리까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전동기 용량이 될 수가 있어.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환산을 해갖고 설치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소방에 더 맞는 법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 내용 같은 거 좀 완전히 갖고 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온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그 자체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면 무선을 딱 규정을 해놨어. 예? 소방에서는 화재 감시 관련해서 무선 통신은 447.0000MHz대를 사용해라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놨다 했잖아요. 무선 통신도 447MHz대를 사용을 해. 전부 다 소방 다 그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재 알림 설비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 무선 감지기 사용해다. 옛날에 설치했던 전통시장의 화재 알림 설비는 제가 알기로는 뭐 230MHz대. 이게 소방 설비가 아니야. 밑도 끝도 없이 들어와 버렸어 지금. 들어왔잖아요. 화재 알림 설비가 들어왔어. 그래갖고 이제 뭐 화재 안전 기준도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법에 맞게끔 써야 돼. 법에 맞게끔 써야 되고 그런 내용이 중요하니까 뭐 무선통신 무전기가 뭐 어떻게 사용해라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볼 때는. 왜 보통 앞으로는 모든 감지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배터리 성능만 향상이 된다 하면은 무전기로 다 무선으로 다 할 거야. 무선으로. 그래서 무선으로 갖고 가는 그런 내용 같은 건 더 해야 돼. 지금 시험에 한 번, 두 번 정도 나와서 무선 감지기 관련해서. 근데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 지금. 뭐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작년 12월 1일부터 나 진짜 이게 법이 개정이 됐는데 너무 모른다니까 이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연동형이라니까, 연동형. 그게 무선 감지기 개념이 무선 감지기 개념. 거기 연동형도 내가 볼 때는 주변의 연동형이 다 447MHz대를 사용해야 돼.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연동형은. 그냥 단독 경보형 감지기 사용하면 안 된다니까? 설계도 연동형 있는지 그게 형식 승인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연동형도. 거기에 나와 있어. 무선 감지기, 그 감지기 기준에 나와 있어요. 무선 감지기 관련해서 거기에 다 나와 있어. 근데 그걸 너무 그냥 중요한 건데 아직도 모르고 있어.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연동형 같은 경우. 무선 감지기 개념이 이제 점점 들어오고 있잖아요. 초창기 때는 화재 알림 설비가 무선밖에 없었어. 무선밖에. 무선 감지기, 무선 중계기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주파수 때도 좀 법이 체계 하지 않는 기준이나 성능, 그 형식성 같은 게 안 맞다 보니까 그게 바로 며칠 한 발표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싹 사라져 버더라고. 그리고 해서 다시 나왔어. 유무선으로 해가지고 유선, 무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화재 알림 설비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해. 화재 알림 설비는 거기에 이제 화재 알림 설비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말들이 있어. 예? 말들이. 수신기하고 관련해서 원격 감시 서버란 말이 들어갔어, 이제. 예? 원격 감시 서버가 지금 화재 알림 설비만 그것만, 지금은 화재 알림 설비만 원격 감시 서버를 하잖아요. 알림 설비는 감지기가 일단 무선으로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중계기도 일단 무선으로 설치가 돼. 무선으로 설치가 되고. 근데 이제 유선으로도 가능하고 지금. 근데 기본 초창기 때 나왔던 것은 화재 알림 설비는 무선으로 하라고 하고, 지금 전통 시간에 가서 보면은 감지기 옆에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딱 하나씩 있는 것들이 다 화재 알림 설비예요, 지금. 아마 이미 배터리 성능이 아웃돼가지고 유지 관리를 안 해주니까 아웃돼가지고 지금 작동 안 할 거야, 지금. 근데 전통시장이 점검 대상인가요? 거기 화재 알림 설비 점검 대상도 아니고. 그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소리야, 대부분. 아마 가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수신기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수신기에서 기본 개념이 이거야. 그래서 관계인, 지금 화재 안전관리자 이렇게 하겠지. 소방서, 소방서, 그 다음에 소방 안전관리자. 이런 개념. 이렇게 무선으로, 이게 통신으로 통보를 해줘. 화재가 났습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을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우리 인터넷을 이용해갖고 이렇게 날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원격 감시 서버란 말이 이제 화재 알림 설비에 들어왔어. NFPC에는 또 가로를 해가지고 NFPC에는 원격 감시 서버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나왔냐면 감시만 가능하다. 제어는 안 된다. 예?
원격 감시만 가능. 지금 뭐냐면 여기에서 화재가 나왔고 이렇게 통보를 해주잖아요. 문자로. 그래서 여기 제외될 요거 화재 알림 설비 설치하면 뭐가 제외돼? 자동화재 속보 설비 제외되는 거예요. 지금 소방서까지 다 문자로 통신되잖아요. 그것은 뭐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 원격 감시 서버 관련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원격 감시 서버에 거기에 보면은 감시 제어는 안 된다. 원격 감시만 된다. 즉 여기에서 오동작이 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수신기 핸드폰으로 딱 떴어. 그러면 핸드폰으로 제어가 된다 하면 오동작 복구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요. 지금 저기 인천 화재하고 뭐 다른데 저기 부천 화재 같은데 인사사고 발생하는데 그걸 동작을 눌러버렸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안전가에다 다 잡혀갔잖아요. 지금 어디 뭐 저기 박람회 같은데 가면은 수신기로 해갖고 이거 다 복구까지 다 대분다니까? 불법이 불법. 법을 정확하게 갖고 가셔야 돼. 지금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냐면 자기들 편하게 갖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화재 나면 다 책임이 안 된다는 게 법으로 원천적으로 그 말은 원격 감시 안 된단 말은 감시만 되고 제어는 안 된단 말은 투명 가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하라는 틀이 이게 현실이 맞네 안 맞네 그걸 떠나서 우리 법 체계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걸 갖고 가셔야 되잖아요. 중요하게. 그럼 원격 감시 서비스가 들어왔어. 지금 이것을 그러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 시행이. 자, 이 원격 감시 서버를 이제 관리하는 전문 업체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NF에는 그 말이 있다니까. NF에는 구외용, 이게 구내용은 우리 지금 수신기 같은 건데 구외용 있잖아요. 구외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원격 감시 사설업체, 이 인증받은 업체, FM이나 UL 인증받은 업체가 하는 거고 사설업체가 하는 거 동일대지, 즉 학교 같은 큰 건물, 그 다음에 인접대지, 그리고 공단 같은 건물들 있잖아요. 이거 하는 데들이 다 정해 갖고 있어.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갈 거라고요. 아니 내가 항상 말하잖아. NFA가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좋은 방식이면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그래서 NFA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것이 NFPA 72 화재 경보설비 종류, 즉 수신기 종류 있잖아요. 주택용, 구외용, 구내용, 원격 감시 서버까지 해가지고 그걸 갖고 가면 국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갖고 가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어. 지금도 어디가 지금 하고 있어 이거? 원격 감시 서버 같은 거나 이런 화재 경보 설비 중앙에서 감시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래. S온 같은 거, 세컴이나 이런 경비업체들 있잖아요. 초중고 같은 거, 여름에 숙직을 안 쓰잖아요. 거기에 화재가 난다 그러면 화재에 다 연동해가지고 거기 그 경비업체가 바로 달려가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근데 그게 맞아? 그거 왜 경비업체가 달려가야 돼? 화재가 났는데? 누가 달려가야 돼? 아니, 경비업체가 그거 아냐고. 안전관리자 교육을 하나도 받냐고. 누가 가져가야 된다고. 나는 점검업체가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 그 점검업체가 당연히 그 화재가 나오면 갖고 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와야지. 점검업체도 지금 그런 것을 하자고 해야지.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 1일부터 3년, 5년 이렇게 관리사 점검을 만들었잖아요. 전문 3년, 5년 관리사들 2명 쓰고 일반 그냥 이렇게 쓰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5년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 제가 강주에 있다 온데 특급 소방 성능 위주 소방 설계를 해야 될 장소가 17군데가 돼 있어. 5년 이상 관리자가 하는 그 20만 제곱미터고 성능 위주 뭐 50도 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던가 그렇게 알고 있어. 20만 제곱미터 넘는 거 5년 이상 관리사가 하는 데가 그거 한다고 전문을 내놓은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 몇 개나 된다고 그걸 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재 원격으로 감시하는 원격 감시 서버 같은 거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위탁이란 말도 나와 있고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이란 말도 나와 있어. 소방시설법 제12조에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 이런 거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 이런 거니까 그런 말도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점검업체가 작년 12월부터 3년, 5년 만들어졌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소방시설 유지 관리를 누가 해야 돼? 점검업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화재 나서 책임만 지난 것이 아니라 이런 유지 관리 같은 걸 다 하게끔 해야지.
그거 지금 세콤에서 하는 거 안 되지. 그거 수신기에서 이렇게 동작 복구해 있고 이런 거 더 안 되지. 더 안 돼, 지금. 내가 볼 때는 나 이거 다른 업체에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소방시설 유지 관리 차원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소방 기술사들이나 관리사들, 우리 관리사도 문제 내잖아요. 관리 점검업체 하신 분, 우리 소방 문제를 내잖아요. 인력, 인프라에 관리사, 기술사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언제까지 아직도 감지계, 뭐 종원식 감지선형 감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불꽃 감지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비화재법 종류에 대해서 설명. 이 정도로 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제는. 아유, 엄청나게, 그거, 대학교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원격 감시 서버 같은, 원격 감시 서버란 말이 용어가 들어왔던 게 얼마나 중요해. NFTC는 4개 항목으로 나와 있어. 맨 마지막에 보면. NFTC는 한 줄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것을 쭉 갖고 갑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무선통신에서부터 왔는데, 요런 통신선 있잖아요. 무선을 하는 통신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전부 다 아까 말했던 447MHz대를 사용하라고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 근데 그 전에 사용했던 것들은 내가 이렇게 팜플렛이나 보면은 230MHz대. 소방이 아니란 소리지. 소방이 아니란 소리죠. 나는 안타까워. 이런 것들을 소방 관련 업체나 소방업체에서 좀 해가지고 소방청해나 이런 예산 같은 거 좀 많이 해줬으면 쓰겠는데, 촌통시장에 화재 나니까 좀 내가 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이거 화재 알림 설비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법에 들어왔어, 화재 알림 설비가. 소방시설 종류로 들어왔어. 경보성비 종류로 화재 알림 설비가 2년째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NFTC, PC 화재 안전 기준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착공신고 대상이 없어. 지금 소방공사업법에 착공신고 감리 대상이 또 빠져 있어. 그런 법이 지금 체계가 잡혀져야 된잖아요. 화재 알림 설비 나오면 빨리 감리 착공신고 이런 대상 같은 거 해야 된다.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은 화재 알림 설비 전통시장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에 들어가다 해놓고는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화재 알림 설비는 무슨 수를 쓰시라도 올해는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화재 알림 설비가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들. 자동화재 속보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도 지금 워낙 내가 알기로는 그 뭐 관계 기관들이 너무 노동자에 의해서 소방서 출동 건수가 많다 보니까 24시간 상주하면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제외해도 됩니다. 기존 건축물도 제외해도 됩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내가 그건 확실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 왜? 요즘 통신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까 말했던 이런 소방서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바로바로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해요. 우리 간접자본이잖아요. 소방서 출동 한 번 할 때마다 얘들 돈이 얼마나 들겠어. 일단 출동하잖아요. 인을 받으면. 근데 그런 것을 확인하고 관계인들이나 이런 것이 먼저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된다. 봐봐요. 이런 식으로 감지기, 수신기, 비화재법, 비상용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